AFC 챔피언스리그 2023-24 시즌. 자, 추천제로 바뀌었죠. 이번 시즌의 조추첨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본선이 이제 40개 팀으로 진행이 되고요. 조기정 기자와 함께 이 얘기도 살펴볼 텐데, AFC 챔피언스리그는 다른 대륙하고 좀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죠. 네, 크게 이제 동아시아, 서아시아 권역으로 나뉘어서 네. 이제 대회가 진행이 됩니다. 모든 축구협회 중에 가장 영토가 큽니다. 그렇죠. 네. 이제 서아시아 끝쪽에서 이제 뭐 일본 뭐 이런 동아시아 끝쪽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동아시아, 서아시아 권역별로 조별리그를 치르고 결승전 이전까지 네. 지금 현재 시스템 상에서는 준결승까지 치르고 결승에서 각 권역 챔피언끼리 만나는 구도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네. 만약에 합쳐서 진행이 되면 재미는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한국 팀, 호주 팀, 우즈벡 팀, 뭐 사우디 팀 이렇게 한 조에 속하면 그렇죠. 이 출장 다니다가 왕복에만 이틀 걸립니다. K리그 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네. 울산 같은 경우로 예를 들자면 울산에서 경기를 K리그 경기 주말에 하고 비행기를 타고 사우디까지 막 넘어가서 네. 경기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주말에 K리그 경기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네. 때문에 게다가 직항 도시가 아닌 아닌 곳을 연거지로 하는 팀들끼리 붙게 되면 정말 뭐 더 엄청나게 하기 때문에 이거를 동서 정도로 나누어서 문화도 완전히 서로 좀 다르기 때문에 문화권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아쉬움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우디에 엄청난 스타들이 몰리다 보니까 K리그 팀들이 그 선수들하고 붙는 모습을 보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좀 드는데, 어쨌든 지금 뭐 호날두, 뭐 네이마르, 최근에 뭐 살라 영입설까지 있고요. 이런 지금 여러 선수들이 몰려 들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축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이 속해 있는 동아시아 권역의 조편성은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전북 현대는 방콕, 라이언시티, 키치, 동남아 팀들하고만 상대적으로 수월한 조편성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죠. 네, 뭐 다른 이제 우리나라 K리그 구단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수월하다고 볼 수 있고 뭐 전력 면에서도 그렇고요. 또 하나 따져보면 이동거리 면에서도 다 싱가포르, 홍콩 멀지 않잖아요. 다른 네.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 그리고 방콕 같은 경우도 태국 구단이지만 수도 구단이니까 네. 이제 뭐 이동하기가 훨씬 편리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그 기조에서는 이제 인천 유나이티드 이번에 이제 플레이오프 거쳐가지고 본선에 올라갔죠. 일본의 요코하마 마리노스, 중국의 산둥 타이산, 필리핀의 카야FC. 네, 카야 일로일로 이런 구단이랑 합쳐졌는데 여기서 이제 좀 주목이 되는 구단은 인천과 요코하마의 맞대결이 네. 아닌가 싶습니다. 요코하마가 굉장히 이제 강팀이기도 하고 지난 시즌 J리그 우승팀이고 현재도 J리그 1위를 달리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대결이 또 의미가 있는 게 고 유성철 감독님의 전 소속팀 친정팀들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이제 투병 중이실 때 요코하마 팬들도 이제 기억을 하면서 힘내 뭐 상철이 이런, 형, 네, 이렇게. 그런 이제 걸개를 걸기도 했는데 그런 면에서도 의미가 있는 맞대결이고 또 이 팀에 이제 남태희 선수가 새로 입단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도 주목할 만한 매치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각 나라의 수도지에 가장 가까운 대도시 라고 할 수 있는 공통점도 갖고 있는 팀들인데 좀 재미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산둥도 네. 이제 최강희 감독의 팀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도 이제 주목이 됩니다. 손준호 선수가 있었던- 지금 등록이 말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H조에는 한국 팀은 없습니다만 부리람, 반포레 고후, 멜버른, 저장 FC 여기는 출장이 좀 빡시긴 하겠네. 네, 일단 호주가 끼면 그렇죠. 네. 아무래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시차는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비행 시간이 기니까. 자, I조에 울산 현대가 있습니다. 2조 재밌습니다. 그리고 정성용 선수가 있는 가와사키 프론탈레, 말레이시아의 조우루, 태국의 빠툼 이렇게 네 팀 만났습니다. 사실 뭐 서로 좀 다 친숙한 구단입니다. 가와사키랑 조호르, 울산 세 팀은 사실 지난 시즌에도 같은 팀이었고요. 같은 조였고요. 특히 이제 가와사키 얘기를 먼저 해보면 가와사키는 울산이랑 정말 자주 만났습니다. 네. 이번에 가와사키 팬들도 또 울산이냐라는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팀들이 최근에 뭐 2014년부터 꾸준히 이제 맞붙고 있거든요. 2014년 그리고 19년 뭐 20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맞붙고 있는데 조별리그에서 꾸준히 맞붙고 있는데 울산 입장에서 크게 나쁘진 않은 게 또 상대 전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뭐 4승 4무 1패 이 정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울산이 이제 가와사키랑 이렇게 또 만나게 됐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드릴 팀은 조호르입니다. 네. 이 팀은 사실 지난해 악연이 있었죠. 네, 사연이 있죠. 근데 지난 시즌 이제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이제 한 곳에 모여서 이제 조별리그가 진행이 됐었는데 그때 이제 열렸던 지역이 조호르의 홈인 말레이시아였습니다. 네. 근데 그때 이제 울산이 조호르랑 같은 조였는데 굉장히 큰 텃세에 시달렸거든요. 네. 막 홍명보 감독의 기자회견에 따르면은 이제 경기에 뛰는 실제 경기가 열리는 경기장에서 훈련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네. 그리고 뭐 훈련장도 멀리 있는 잔디기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은 곳에서 훈련을 시켰고 또 실제로 이제 그 홈팬들이 원정 팬들이 이제 방문을 할 거잖아요. 네. 근데 원정 팬들의 구역을 원정석이 아니라 뭐 2층 저 꼭대기 한쪽 구역에 구석탱이에 이제 준다던가 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울산이 조호르의 당시 조별리그 2패를 당했던
그래서 조별리그를 탈락할 수 있었던 이런 악연이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면 대갚아줘야 한다 이런 농담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대우를 받았으니까. 네, 지금 일정을 보니 우리가 늦게 갑니다. 아, 가는 거죠. 네, 우리가 그렇게 하면 가서 또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이제 네, 받아들여야 되니까. 우리가 안 해도 당할 수도 있지만 네. 매너 있게 그렇죠. 사실 네. 어느 정도는 기본을 해줘야 되는 게 있는데 지난번에 워낙 크게 당했기 때문에 울산 네. 팬들도 굉장히 지금 불만이 좀 가득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죠. 좀 이번에 실력으로라도 확실히 되갚아줬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유고 로우, 위고 하이. 그렇죠. 예, 이렇게 좀 더 우리가 품위를 보여주는 것도 크게 보면 승리일 수 있지만 아무튼 팬들 입장에서는 네, 저와 생각이 다를 수 있죠. 저는 제3자니까. 아무튼 어떻게 또 이런 또 라이벌리가 만들어지는 게 또 ACL이 장기적으로 추구하는 목표 중에 하나일 텐데 왜냐하면 아무 사연이 없는 팀이라고 붙어도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단순히 그냥 축구 경기일 뿐인데 여러 가지 사연, 뭐 역사적인 배경이라든가 이런 식의 뭔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쌓였을 때 비로소 이런 그 국가 간, 리그 간 어떤 클럽 대항전의 의미가 더 강해진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조르에는 또 이제 한국 K리그 팬들한테 익숙한 선수가 또 있거든요. 네. 쿠니모토 선수가 이번에 이제 합류를 했는데 그래서 쿠니모토 선수와의 맞대결도 한번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J조에는 포항 스틸러스 우라와 레즈 우한 선전 우한입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하노이 FC. 포항도 이렇게 쉬운 조는 아니네요. 네, 좀 조별 어떤 면에서는 제일 까다로운 한국 팀들 중에서 제일 네. 까다로운 조에 속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게 일단 우한은 지난 시즌 슈퍼리그 우승팀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강팀이고 이 팀 또 이제 챔피언스리그를 앞두고 박지수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영입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전력을 다지고 있는 팀이고 우라와 레즈는 또 지난 시즌 디펜딩 챔피언, 네.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챔피언이기 때문에 이 팀과의 맞대결도 굉장히 까다로울 걸로 보입니다. 우라와 레즈가 작년에 아릴라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거든요. 네. 또 그 전 시즌에는 아릴랄이 포항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던 팀이었는데 그런 면에서도 이제 우라와도 만만치 않은 팀이 포항과 맞붙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부터 좀 달라진 것은 2위를 해도 못 나갈 수 있습니다. 총 이제 40팀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32강일 때는 각조 2팀이 다 나가죠. 16강 올라갈 수 네. 있지만 이제 40팀이기 때문에 각조 2위 중에서도 이제 상위 3개 팀 권역별로 상위 3개 팀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H조가 우리나라 팀들이 안 속한 구단이잖아요. 네. 여기가 좀 지지고 볶고해서 2위가 좀 승점을 적게 하는 게 우리 팀한테 좀 유리한 네. 상황이 되지 않을까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 1위를 하면야 뭐 아무 가장 걱정할 좋죠. 필요가 네. 없지만 그리고 어쨌든 지금 사우디 팀들이 이번에 ACL에 또 들어오고 또 정말 쟁쟁한 호날두 지금 호날두가 속한 알 나스르는 2조에 속했습니다. 네, 그래서 플레이오프 끝에 올라왔죠. 그렇죠. 펠세폴리스 그리고 이제 카타르의 알두아일에 이제 김문환 선수가 있죠. 이렇게 경기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벤제마, 캉테, 파비뉴가 속한 알 이티아드는 C조에 속하게 됐고요. 또 네이마르, 야신 부누, 네베스 이런 네, 아릴라를 원래도 쓰는데 더 세졌군요. D조에 속해서 이제 인도 원정을 네, 문바이 시티와 같은 조에 네. 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좀 이색적일 것 같아요. 네이마르가 인도 원정을 네. 대륙 대회를 위해서 떠나는 모습.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모하메드 살라가 아랍권 또 최고 스타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집트 국가대표이고 이 선수를 또 사우디에서 데려가려고 하고 있다고. 네, 뭐 디에 슬레틱이라든가 여러 이제 외신에서 보도가 나왔는데요. 아리티아드, 뭐 벤제마, 캉테, 파비뉴 이런 선수가 속한 팀에서 살렉에 관심을 보인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연봉을 엄청나게 주겠네. 근데 뭐 보도마다 조금씩 이야기가 다른데 기본적으로는 거의 최고 수준에 맞춰주겠다 사우디. 현재 호날두, 네이마르 뭐 이 정도 수준을 제시할 것이라는 보도도 있고요. 호날두 또 빡치겠는데? 그렇죠. 화가 나겠죠. 그리고 스페인 매체에서는 일각에서는 또 호날두보다도 높은 연봉을 제시할 수도 있다. 네, 호날두보다 7살이나 어립니다. 그러니까 더 오래 뛸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살라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네. 이 아랍권 최고 스타라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꾸준히 이제 사우디에서 관심을 보였고 이제 마지막 8월 아예 앞두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뭐 충분히 원할 만한 스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살라도 사우디 이적을 원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이따 어쨌든 뭐 그 보도 내용이니까 살라가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얘기한 적은 없고 리버풀은 입장이 어떤가요? 이 부분은 당연히 이제 팔지 않겠다. 네. 못 판다. 지금 최소한 for sale. 지금 못 판다. 네. 이런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BBC에서도 리버풀은 이제 살라를 팔 계획이 없다라고 보도가 나왔고요. 그럴 만도 한 게 사실 이제 이미 시즌이 개막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리버풀은 앞서 이제 지난 시즌까지 주전급으로 뛰었던 조던 핸더슨이나 파비뉴가 이미 이제 사우디를 한번 갔는데 시즌이 개막한 이후에 또 다른 에이스 살라를 보낼 수는 없다는 상황이겠죠. 네. 리버풀 입장에서도 살라한테는
나름 최선을 다해서 재계약을 잘했습니다. 주급 35만 파운드고 계약 기간도 나이 감안하면은 2025년까지니까. 근데 만약에 정말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하고 선수가 가기를 원한다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 이제 지금 이제 달린 거는 살라의 결정에 달렸다. 리버풀은 지금 팔지 않겠다는 태도인데 여기서 네. 이적이 성사되려면 살라가 직접 이적을 요청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또 살라가 사실 그런 부담을 감수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살라는 리버풀과의 관계를 뭐 마무리하고 싶어하지 않아 한다는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가게 돼도 내년이나 뭐 이렇게를 좀 노려보지 않을까. 살라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될 것 같다는 뭐 관측도 있습니다. 이게 연봉도 연봉이지만 지금 상황에서 살라를 데려가려면 이적료도 어마어마하게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처음에 나왔을 때는 뭐 6천만 유로 이 정도 수준이 나왔는데 사실 리버풀의 구미에 전혀 맞지 않는 그렇죠. 요즘 시세가 얼마인데 여전히 기량도 훌륭하지만 팀의 지금 중심인데요. 예. 그래갖고 뭐 1억 유로까지 이상까지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아리티아드가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는데 사실 리버풀이 그 돈을 받고 팔더라도 사실 지금 그만한 대체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이적 시장 또 막빠지고 그만한 이적료를 받겠다는 걸 아는 상황에서 쌀 값에 내주지 않을 거잖아요. 다른 팀들이. 그래서 더더욱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뭐 1억 유로 얘기도 나온다는 썰이 있는데, 그러니까 애초에 제시했던 이적료의 2배를 높였다는 얘기도 있고, 살라의 마음은 잡았고 리버풀을 잡아야 된다, 뭐 이런 마인드일 텐데, 아무튼 만약에 살라가 가게 되면 요거는 굉장히 또 다른 의미에서 엄청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탑 선수가 가진 않았잖아요, 아직까지. 그렇죠. 현역 탑 선수가 네. 가진 않았죠. 뭐 네벡스 같은 사례가 있지만 뭐 완전 탑이라고 볼 수는 없었으니까. 해리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 가는 거랑 거의 비슷한 조건 내지는 더 좋은 조건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해리 케인보다 더 나이가 많은 선수인데. 아무튼 이것도 그냥 흥미롭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